진로 독서 항목이 이제 없어졌지만 오히려 더 이게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변별력은 독서력에, 문해력에 있거든요. 독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가 진로를 적합성을 찾아갔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증명을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상에서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자는 거죠. 민서 학생이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은 뭐예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바로 옆에 계신 손영배 선생님의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요즘 붓죠.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좀 추워졌는데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 토크도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티메이트는요, 영종국제물류 고등학교 손영배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제자인 박민서 학생을 함께 만나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주세요. 와, 우리 손 선생님 한 얼마 만에 좀 오시는 걸까요? 티타임에? 1년 정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TT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읽고 만나고 쓰면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재능 디자이너 손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재능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손영배 선생님과 함께 진행할 거고요. 옆에 누구실까요? 네, 저의 애제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영배 선생님의 재능 디자인을 받은 현재는 스타업동 관세사무소의 사원으로 재직 중인 박민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바쁜 시기일 수도 있어요. 학생이 좀 바쁜 시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주제도 있지만 따로 똑같이라고 하는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교사로서의 따로 학생으로서 서로 브랜딩한 거를 합쳤더니 네. 학생의 브랜드는 물론이거니와 교사 브랜드, 더 나아가서는 학교 브랜딩으로 인해서 학교의 위상이 좀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브랜딩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청소년 300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서 학생은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학생이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브랜드를 그 브랜드 가치를 브랜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담아봤고요. 좀 키워드를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플랫폼 비즈니스맨,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미리 집중해 주시고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300 프로젝트라는 책이 오늘 주제가 될 텐데요. 왜 진로 독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신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사, 선생님 정의가 뭐예요? 학생들은 도서를 안 해. 문해력이 70점대고 교사가 꼽은 문해력의 저하 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평균을 못 미치는 이런 디지털 문해력조차도 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독서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놀라운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의 국립대학 중에 5대 국립대학 중에 하나인 학교가 이런 보도자료, 학교에 대해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문해력 등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학생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읽기와 쓰기 교육 수업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에 큰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로 독서 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공지능 시대죠. AI, 챗 GPT를 필두로 하는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다가왔어요. 제가 많이 이용하고는 페이스북이 100만 명이 되는데 10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챗 GPT는 5일 만에 100만 명이 이렇게 달성될 정도로 활용한다는 것을 볼 때 세상이 정말로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 중에 또 진로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로 독서 그리고 진로 캠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의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카드 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신데 선생님들 과연 선생님의 지금 현재 직장은 평생 직장일까요? 톰 피터스라는 경영학의 구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났다. 모두가 독립 노동자다. 이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게 되는데요.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교사도 예외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읽고 인터뷰하고 칼럼 쓰기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안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대화하면서 지혜를 또 얻을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겨감으로써 명료하게 자신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이런 글을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디지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감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300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만나고 기록하라. 이런 툴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온라인 세상에 디지털 세상에서 이 데이터를 축적해가고 축적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고 그 빅데이터는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포트폴리오가 우리의 위상을 포지셔닝을 또 브랜딩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300 프로젝트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바로 100권의 책, 100명의 인터뷰, 100개의 칼럼을 완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읽고 만나고 기록하는 활동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나만의 검색 가능한 온라인 진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자기개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개발 활동인데요.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도 반영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롤모델 워렌 버핏은 고교 생활 전에 졸업하기 전에 경제서적 100권을 읽으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나폴레온 힐이라는 리더십의 대가죠.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만나라.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피터 드래건은 써라. 그러면 지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읽고 만나고 써라 이 부분이 고교 학점제에서도 관통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즉 이제 내년부터 대입에 크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진로 독서 항목이 이제 없어졌지만 오히려 더 이게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더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변별력은 독서력에 문해력에 있거든요. 이렇게 항목별로 다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에는 미반영되나 오히려 독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가 진로를 적합성을 찾아갔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증명을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상에서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자는 거죠. 네, 그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부산의 이사벨 중학교는 책에서도 소개됐지만 최근에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5권의 책, 5명의 인터뷰, 5개의 칼럼을 쓰는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역교고등학교, 즉 영종국제문료고에서 한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진로 수업 시간에 캠프 그리고 국어 수업에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니 버전으로 쉽게 333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취업의 하겠습니다. 달인이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333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그 분야의 책을 3권의 책을 읽어요. 읽은 거에 대한 리뷰를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하는 거예요. 뭐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또 오프라인인 그 종이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다가도 그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3명을 만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자기 그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를 다니는 자기 선배, 관심 있는 분야의 명사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서 만난 부분에 대해서 또 리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 3은 콘텐츠예요. 그 지금까지 했던 3권의 책 그리고 3명의 명사를 만난 부분과 또 하나는 그동안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콘텐츠화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것도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카드 뉴스로 만드는 것도 좋은 콘텐츠가 될 거고, 요즘 또 열광하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바로 333인데 이해되셨죠? 이 333 프로젝트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롤모델을 선정하고 그 도서를 검색하고 발표하고 또 블로그에다가 포스팅, 전교생 1인 1일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걸 모아서 이제 카페에다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비대면식의 진로 캠프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인천에서는 정책적으로 핵심 정책인 일거스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이렇게 맞닿아져서 그러면 일거스가 뭐냐? 읽고 걷고 쓰기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진로 캠프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걷기가 무의미하게 걷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생각하고 발견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걷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재미있게 어플이 있어서 그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가면 미션도 수행하고 이러면서 이 걷기 프로그램조차도 좀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경험을 쌓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GPT를 이용해서 질문도 만들고, 그건 이제 소개할 민서가 잘하는 건데 인터뷰를 또 가상 인터뷰를 또 진행하기도 하고, 자신과의 인터뷰나 저자와의 가상 인터뷰 진행하기도 하고, 칼럼 쓰는 것도 GTP가 도와주면 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카페를 만들어서 이 안에 학년별로 반별로 계속 소통할 수 있게끔 22학년도, 21학년도, 지금 23학년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속성 있게 단계별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 홍보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제 검색되어지는 학교가 돼서 이제 학교 브랜딩이 되어가고 있고요. 오늘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새로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소셜 퍼포먼스 리뷰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리뷰는 온라인상에서 올린 콘텐츠가 좋은 반응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생한테는 333을 하지만 우리 동아리 학생들을 심화적으로 1010에서 30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소개했던 일거스 동아리가 최근에 한글날 때 이렇게 큰 상을 타서 25명의 동아리 회원 전원이 해외를 연수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또 누리게 됐어요. 선생님들한테도 학교의 제자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시간에는 이렇게 진로 독서를 했더니 이 책은 나에게 위로이다 라고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교과목을 연계해서 수행평가에 적용했더니 요즘에 들어서는 혼자 외롭게 했던 이 사업이 체육, 그리고 상업, 진로는 제가 하는 거네요. 네, 역사 선생님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사인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93권의 책, 그리고 76회 인터뷰, 그리고 97개의 칼럼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소개했던 책들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책을 읽고 리뷰하면서 책에 대한 글감을, 책 쓰기 위한 글감을 만들어 갔던 거고요. 그래서 소개했던 그 책 안에는 블로그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등등의 팁이 녹여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우리 진로도 선생님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인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계하는지에도 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제 영종도에 있으니까 영종도 내에 중고등학교에 연합되어 있는 교관형 전문형 학습 공동체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부모하고 함께 진로 독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CEO들과 함께 인터뷰하면서 회사의 관심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크게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와 교관, 이렇게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에 참여를 하면 교사 브랜딩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학부모도 이제 학교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 진로 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진로 중점학교 등을 운영할 때 이 부분이 도입되면 좀 더 진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살짝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진가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이 지금 100여 개가 올라가 있는데, 이 300 프로젝트나 기타 진로에 관한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진로 여행을 응원하는 재능 디자이너 손영배였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그런 주제는 브랜딩, 나를 바꾸다입니다. 네,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1등 학생 브랜더 박민서입니다. 제가 브랜딩을 하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도 제가 브랜딩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걸 실제로 면접에 사용을 해서 합격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현재 블로그 트레이드 브랜더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트레이드 원 브랜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학생에게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로는 대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손영배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2024년 대입서부터는 굉장히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진로 독서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적합성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에 반영이 되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도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333 프로젝트, 30 프로젝트, 300 프로젝트가 최적의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이건 대부분 취준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업계고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로 독서를 한 다음에 진로 독서 후기를 작성해서 포스팅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직업 선배를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희망 직종에 대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칼럼을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우선 특목고 준비생들에게는 자신의 연구하고 있는 특목 과목을 연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은 자신이 과학에 어떠한 소질이 있고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을 조금 더 연구할 수 있고, 이제 자신의 특목 과목을 조금 더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 333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자들에게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를 미리 선정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취업 준비자들에게는 자신이 얻고 싶은 그런 직업에 해당 직종을 탐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결은 이러합니다. 333 프로젝트로 자신의 브랜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겠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청소년 문해력이 되게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나는 솔직히 힘들어요. 나는 이제 글쓰기? 당연히 힘들어요. 인터뷰? 자신 없어요. 저 MBTI I예요. 힘들어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간단합니다. 이제 333은 사실상 금방 채워나가요.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우선은 북리뷰 3개입니다. 북리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되게 이름이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소설이어도 크게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뭐 산문집이라든지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장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화책으로도 리뷰를 했습니다. 네, 북리뷰 3개, 이렇게 3권의 진로 독서 후에 3개의 리뷰를 포스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명의 명사와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읽기, 걷기, 쓰기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제 3명의 명사와 인터뷰하는 것은 걷기로 해당이 되겠죠. 3명의 명사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자신만의 기록지를 만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포스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개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개의 칼럼,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스팅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세 개의 칼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콘텐츠로 카드 뉴스를 만든다든지 영상을 만든다든지 똑같이 무방합니다. 네, 일거스 선두주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읽기는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를 보시면 롤모델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닮아가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왜 닮아가고 싶고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롤모델 도서를 학교 예산으로 구입을 해줍니다. 자신이 선정한 롤모델의 저서를 학교 예산으로 구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롤모델 도서를 다 정독한 다음에 3단계로는 롤모델을 발표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닮고 싶고 내가 왜 닮고 싶고 내가 어떤 모습을 닮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4단계로는 자신이 정독한 책에 대한 서평을 포스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만나기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진로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그 진로 캠프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꿈을 못 찾았다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발자국을 만든다고 해요. 날짜까지 다 나오니까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영종국제물류고 진로진학 상담 교사 손영배입니다. 잘 보셨죠? 자, 만나기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다음은 쓰기입니다. 쓰기는 333 프로젝트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학년도, 현재 2023학년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네이버에다가 우리 학교의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학생들의 블로그가 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브랜딩은 학생에게만 국한되는가? 여기 보면은 답이 딱 나와 있죠? 절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브랜딩은 학생 때 시작하면은 더 좋은 것일 뿐이지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절대 불이익은 없습니다. 절대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자, 이 브랜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나만의 방송국을 가질 수 있고 나만의 글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방송국, 글터를 가짐으로써 강력한 나만의 브랜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크리에이터 시대입니다. 이 크리에이터 시대에서 이제 내가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시대에 따라서 나만의 콘텐츠를 크리에이팅하고 자신만의 직업을 창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손영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재능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창직하셨죠. 저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저만의 지금 미래 목표 직업은 관세사라고도 하지만 이제 관세사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나중에 트레이드 브랜더라는 직업을 또 창직해서 또 이렇게 엔잡러로 이렇게 살아갈 생각으로 지금 끊임없이 333 프로젝트, 30 프로젝트, 300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블루 칼라, 20세기에는 화이트 칼라, 현재 21세기는 골드 칼라 노동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골드 칼라 노동자로 변모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됩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골드 칼라가 살아남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로 변모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300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있어빌리티한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어빌리티는 무슨 뜻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는데 여기 있어빌리티는 무엇이냐면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대단한 자원이 없어도 대단히 있어 보이는 나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플랫폼 비즈니스맨입니다. AI가 대체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AI가 대체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바이더가 되거나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자, 프로바이더는 무엇이냐? 플랫폼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네.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나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만드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고객 유치, 뭐 마케팅 상상만 해도 머리 아파요. 그래서 플랫폼 소유주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맨,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입니다. AI가 대체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면 프로바이더가 되거나 크리에이터가 되거나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나의 이 실력을 장인의 실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조현심 작가님의 하루하나 브랜딩에서 참고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한 번쯤 같이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저만의 브랜딩 과정입니다. 저는 333 프로젝트 1학년 때 굉장히 반신반의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내 진로에 도움이 돼? 솔직히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되게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뭐 해보기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333 프로젝트로 글쓰기 재능을 찾아버렸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1학년 때 바로 그 학기에 바로 333 프로젝트를 완수해버립니다. 그리고 2학년 때 30 프로젝트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30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고 바로 그 해에 이 10개 해서 30 프로젝트도 완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3학년 때는 300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하루하나 브랜딩이라고 해서 하루에 하나씩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브랜딩 글을 쓰기를 저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브랜딩 결과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업계고 학생들한테 있어서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결과 경험으로는 첫 번째로는 교내 333 프로젝트 발표대회에서 금상과 동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2 때 퍼스널 브랜드 그룹 MU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온라인 포트폴리오 증명을 하면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인 스타합동 관세사무소에 취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올해 고3 초에 마음세상이라는 출판사에서 저한테 도서를 출판하자는 그런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약간 TMI지만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은 어려서 안 된다. 20살 때 책을 쓰자.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20살이 되고 한 중순쯤에 아마 저의 데뷔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거는 조현심 작가님이 페이스북에 남기신 스카우트 약속입니다. 이제 300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졸업하고도 여전히 MU에 입사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인턴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가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333 프로젝트를 넘어서 300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브랜딩해 나가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랜딩, 나를 바꾸다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희 TT님은 읽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참여를 높였는지 궁금해요. 민서 같은 학생들이 있다면 하면서도 힘이 날 텐데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혹시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300, 100, 뭐 이거 어렵잖아요. 학교별로는 또 완을 실시한 적도 있고요. 하나. 예. 그리고 심지어는 3년에 걸쳐 이거 원래 1년 프로젝트인데 3년에 네. 한 권의 책을 하나 읽고 네. 한 명을 만나고 네. 한 개의 칼럼을 써보자. 그렇죠. 그런 연속된 부분이 학교 급별로 달라질 수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이죠. 그래서 찾는 건데 사실 여건상 우리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간접 경험을 하는 방법은 독서가 최고인데 그렇다고 책 읽는 건 또 싫고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이라도 그 한 권 안에서도 그 소위 챕터라고 해야 되나요?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있으면 그 목차에서 읽고 싶은 부분만 끄집어내서 읽어도 그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봐져요. 다 읽어야 북리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가지고도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크게 높여면서 차츰. 근데 놀랍게도 제가 진로독서를 운영을 하다 보면 왜 하지 했던 이런 친구들이 그렇지 않게 자꾸 변화가는 모습도 있고요. 책 읽는 속도도 제가 소위 교회에서 하는 종을 치면서 책 시간을 정하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실제 그걸 실천해 보면 이거 왜 해야지가 학생도 깨닫게 되고 교사인 저도 깨닫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서 학생도 반신반의했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빠졌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어떤 책과 어떤 사람과 어떤 칼럼을 썼는데 빠지게 됐을까요? 이게 처음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 첫 스타트 책이 만화책이었습니다. 만화책. 네, 만화책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제 그 만화책 중에서도 이제 넷플릭스에도 나온 지옥이라는 그런 만화책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재미가 들리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블로그에 써내려가는 과정이
그 과정에서 내 실력이 늘어난다는 게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인터뷰하고 또 칼럼을 쓰는 것까지도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내 실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칼럼으로 옮기면서 또 내 실력이 올라가고 이런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껴야 더 재밌게 빠져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성장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도 민서 학생이 좀 성장하는 게 막 보인다라는 것도 공유도 해주니까 네. 그게 더 재밌었던 거군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빠졌어요. 빠지게 되니까 좀 주변 친구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주변 친구들이 나도 해볼래? 약간 이런 반응이었나요? 아니면 뭐 쟤 왜 저래? 약간 이런 반응이었나요? 이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쟤 미쳤나봐 이랬습니다, 애들이. 예, 장난 안 치고 저랑 같은 애들이 반신반의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따라서 애들이 이제 점점 취업에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니까 자신의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애들이 점점 하나둘씩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취업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그걸 하면서 걔네들도 점점 가면서 글쓰기에 맞들려가는 그런 단계에 현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학년 때 존재감이라는 민서라는 학생의 존재감은 그닥 이렇게 그랬으나 민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3학년 때 네, 2학년 때 또 3학년 때 되면서 이런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아요. 사실 요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꾸준함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교사 일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 거는 대단한 일이고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보시면은 아주 또 대단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학생부라는 기록에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대는 이미 온라인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이미 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명하는 방법, 그 친구가 성실하다, 온라인상에서 꾸준하게 자기 글을 올리는 거가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 글의 퀄리티나 그 성실성이 또 이 친구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필터링하고 그로 인해서 그 친구를 또 인터뷰로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면접 봐라 와라. 아, 그럼요. 거기서 지금 증명이 바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포인트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민서 학생의 그 부모님들도 좀 검색하거나 뭐 이렇게 좀 찾아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감한 부분일 수가 아, 그래요? 있는데 제 말씀은 선생님들은 특히나 더더욱 이렇게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큰 게 개인정보 내지는 개인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제 예상하시는 건데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조현심 작가님한테. 선생님, 세상 사람들은 손영배라는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올리세요. 초창기 인터넷이 오픈됐을 때는 그런 이제 인터넷 뭐 리터러시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이 이미 그걸 단계를 벗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악플을 달거나 이러지 않아. 뭐 저 유튜브도 운영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다 하고 있잖아. 저한테 악플을 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굳이 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서 학생 이제 고등학교 사례고 중학교에서도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아마 루원중학교 아마 검색해서 쳐들어가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블로그로 이렇게 또는 진로 캠프한 내용들을 올린 사례를 보실 거예요. 얼마든지 중학생들도 가능하다. 읽은 책에 대한 독후를 제출해서 수행평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온라인상에다가 그대로 또는 좀 보완해서 불꾸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블로그를 좀 꾸미면 재미있어지고요. 글도 뭐 좀 보완해야 되고 친구들이 좋아요, 댓글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서로 소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걸 또 반영해서 좀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훨씬 더 좀 멋진 온라인 포트폴리오가 중학교 때부터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서 학생이 만약에 중학교 때부터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다면 학교에서 이제 가는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수련회 아니면 수학여행 이런 때에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록으로 남기면 그런 활동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다 또 자산이 되고 네. 브랜딩이 될 수 있다. 민서 학생이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은 뭐예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바로 옆에 계신 손영배 선생님의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 아니,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그 이유가 제 고등학교 살면서 저도 처음에는 대학 진학을 희망했던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목표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실제 사례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가지는 것도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재밌게 엔잡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준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누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있어서는 저 자신과의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의 인터뷰? 네. 제 자신과의 인터뷰는 제가 한 번만 진행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내가 1학년 때 어떤 학생이었고 내가 2학년 때 어떤 학생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학생인지 이거를 제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간접적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 자신과의 인터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블로그에 네. 저는 이 친구한테 좀 배우는 거는 이 친구가 자신과 인터뷰하기도 하고 가상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대단한데요? 아이디어를 또 얻게 되는. 네. 내가 이 사람과 인터뷰하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야. 하면서 가상으로 뭐 유재석님도 만나보고 뭐 유명하신 분들도 다 만나보면서 책을 읽었으니까. 네, 그 책을 그럼 저자와의 인터뷰도 가능한 거네요. 오늘 조금 참여해 주셨는데 어떻게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민서 군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재미있었고 보람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의젓하잖아요. 저는 그 힘이 책 읽기에 있었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들어서는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읽으니까 이렇게 의젓하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신이 너무 성숙해서 지금 어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고3입니다. 고3. 예, 고3이에요. 자, 우리 민서 학생 좀 어땠어요? 좀 해봤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티타임을 진행을 하면서 또 한 번 나의 브랜드가 이렇게 쌓여가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저 같은 이런 영향력을 받아서 또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손영배 선생님과 민서 학생은 여기까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과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진!